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 거래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미국은 최근 북러 조약 체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러시아의 거부로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됐지만 제재 위반 행위를 포착하는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북러 간 무기 거래를 논의하는 공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차석 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를 규탄하며 최근 두 나라가 체결한 조약을 직접 거론하면서 심각한 우려라고 밝혔습니다. Earlier this month, Vladimir Putin visited Pyongyang for a state visit, where he and Kim Jong-un signed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which included mutual defense obligations. The implications of this partnership against the backdrop of ongoing military cooperation should elicit grave concern from all of us here. 우드 대사는 이어 이날 회의에 발표자로 나선 영국의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 측이 제시한 북러 무기 거래 증거를 거론하면서 북한의 불법 무기 이전은 은폐를 하려 해도 그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러 간 협력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점증하는 위협이라면서 유엔 안보리뿐 아니라 다른 회원국에도 큰 우려 사안인 만큼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이 그 영향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안보리 의장으로 이번 회의를 주재한 한국의 황중국 대사는 북러 무기 거래는 기정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Given the aforementioned evidence, I wonder how much more proof is needed to verify that the munitions are from the DPRK. With lies and disparagement, you may try to hide the truth or even run away from it, but you cannot cover the sky with your hand. 황 대사는 또 러시아의 임기 연장 거부로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중단됐지만 안보리는 북한의 제재 위반과 회피를 계속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 사이버 활동, 해외 북한 노동자 등 사안에 따른 안보리 내 브리핑을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무기 협력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The purpose of the group of countries, their objective, those who convened today's meeting, is exceedingly clear. Yet again, this is an attempt to use the platform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o trot out an anti-Russian and anti-North Korean narrative and to disseminate baseless accusations. 이날 회의에 초청된 북한의 김성 유엔 주재 대사도 북러 무기 거래를 주제로 안보리 공개 회의가 개최된 것은 이중잣대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은 러시아 등 주권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미, 한일 등 48개국과 유럽연합은 북러 무기 거래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을 낭독한 우드 차석 대사는 북러 간 협력 진전이 유럽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내 영내 및 전 세계에 미칠 안보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 체결로 러시아의 군사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수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 긴장 고조로 각국은 안보 강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가 밝혔습니다. 우드 차석 대사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28일 VOA 뉴스센터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 미국과 한국, 일본은 물론 중국과 국제사회가 큰 우려를 가져야 한다면서 북러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고조하고 있으며 각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안보를 강화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러 조약 체결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병력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1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했던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28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사상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 병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그러면서 북한군은 1953년 이후로 전투가 없었고 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인들에게 이용당한다면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이어 한국 내 핵무장론과 관련해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에게 동맹관계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셈이며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미국은 핵우산을 제공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그 파장은 한국과 북한 관계보다 더 광범위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에 대한 고위험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불법 자금 조달 위험이 높아졌다면서 모든 나라가 경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싱가포르에서 이틀에 걸쳐 총 6차례 총회를 열고 28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된 북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국으로 지정돼 있는 북한과 이란, 미얀마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월 북한과 이란, 미얀마를 고위험국으로 지정했었는데 당시 결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관련 검토가 중단됐던 2020년 2월 이전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번 발표에서 북한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체제의 중대한 결함을 계속 해소하지 못하고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및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불법 활동을 통해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지적했듯이 북한은 국제금융 시스템과의 연결성을 강화해 확산 자금 조달 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나라는 경계를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이행과 집행을 갱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융 제재의 철저한 이행과 북한 관련 위험으로부터 국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회원국들에게 촉구해왔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은행과의 거래 관계를 종료하고 자국 내 북한은행의 모든 자회사 혹은 지점을 폐쇄하는 한편 북한 개인과의 사업 관계 및 금융거래를 제한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1718위원회, 즉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종료로 북한 관련 확산금융 위험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최근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종료로 인해 북한과 관련된 확산금융 위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 활동은 지난 3월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패널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난 4월 30일 종료됐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 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13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자금세탁 관련 고위험국 지정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에 사는 러시아 파견 노동자 출신 탈북민들이 해외 인력 파견이 강제 노동과 무관하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들은 돈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하루 20시간가량 일을 강요당했고 노동 환경도 열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에 파견돼 건설 노동자로 일했던 탈북민 출신의 한바울 씨는 파견 노동자들에게 강제 노동이 아닌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지시를 받고 있는 관리인들의 강압에 따라 하루 20시간 가깝게 일을 했지만 월급은 제대로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장하는 거 있잖아요. 일 이제 밤에 11시, 12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밥 대충 해서 술 한 컵 그냥 쫙 마시고 밥 아주 딱 먹고 자요.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면 또 다시부터 그러고 일 또 시작.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인신매매. 사람들 데려다 아주 돈은 지들 다 가져가고 사람들은 싸게 어디 빠지지도 못하게 하고 아마 기자들 가서 그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 눈물 흘릴 거예요. 진짜로. 과거 북한군 소속 벌목공으로 러시아에 파견됐었던 장청국 씨는 한 소대가 산속에서 함께 지냈기 때문에 작업 환경이나 노동시간 보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서부에서 건설업종 일을 하고 있는 장 씨는 지금은 매달 수천 달러를 벌고 있다며 러시아에서 혹사당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작게 뭐 주니까 우리한테 작게 주지요. 그러니까 한 달에 우리는 보통 그때 당시 내가 한 달에 30-40달러? 나 할까 싶은데 어떻게 딱 봐요. 굉장히 억울하지요. 여기서 주는 것처럼 줬으면 거기 난 3년 일했는데 북한 또 가족들도 많이 돈 보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통일부가 27일 발표한 2024 북한인권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인력은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채 매일 13시간이 넘는 노동으로 혹사당하면서 임금의 평균 70% 이상을 상납하는 등 노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의 임금 착취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러시아 파견 노동자는 1인당 월급으로 50에서 150달러를 받는 반면 상납금은 4배가량인 650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 중서부 도시에서 활동 중인 존 김 목사 역시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아프면 그에 대한 무슨 보상적인 게 뭐 있습니까? 없거든요. 우리는 다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본인만 손해 나는 거지. 특별히 인건비, 그 다음에 생활 조건, 그 다음에 먹는 문제,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하려면 그것도 없죠 뭐.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계속 거짓말하는 거지.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2020년부터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발표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 노동자들은 건설과 식당, IT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로 40여 개 나라에 10만 명이 나가 있으며 정보기술 분야를 제외하고 이들은 연간 5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이 지난 24일 발표한 올해 인신매매 보고서를 비난했습니다. 특히 국무부가 북한의 해외 파견 강제노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 주권 국가들 간의 친선이 강화됨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건 당연한 순리이고 호혜, 평등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강제노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DN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이 선전 목적으로 계속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북한이 전날 미국의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백악관의 정신착란증 진단서라고 비판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비판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은 북한 주민에 대한 착취와 학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무기 프로그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해외 인력 파견은 강제 노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2024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자세히 설명했듯이 정치적 탄압 체계의 일부인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뿐 아니라 성인과 아동에 대한 대량 동원, 북한인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여건 부과 등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정책이 존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수천 명의 북한 주민들을 해외로 수출하고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환경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 EU와 독일, 타이완 등 각국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28일 VOA에 북한의 이번 발사는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또 다른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인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추가 긴장 고조를 자제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를 멈추고 비핵화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도 27일 성명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권위주의에 맞선 우방국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커트 캠벨 부장관이 중국 외교부의 마자오시 부부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7일 캠벨 부장관이 마 부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남중국해 사태와 관련해 중국의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항행의 자유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또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이 철통 같다는 점을 강조하고 타이완 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하는 한편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우려를 표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캠벨 부장관이 마 부부장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마 부부장은 통화에서 타이완과 티베트,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중점을 두고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10월 해임한 리상푸 전 국방부장, 즉 국방장관을 8개월 만에 중국 공산당에서 제명했습니다. 27일 관영 중국 중앙TV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리상푸 문제 심사 결과와 처리 의견에 관한 보고를 심의한 뒤 통과시키면서 그의 당적을 제명하고 20차 당대회 대표 자격 박탈을 결정했습니다. 중앙정치국은 보고서에서 리상푸가 거액의 금전을 수수해 뇌물수수죄 혐의가 있고 타인에게 금전을 건네 뇌물공여죄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임명됐던 리상푸 전 부장은 5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중국 아프리카 평화안보논단에 참석한 뒤 공식 석상에서 돌연 자취를 감췄으며 이어 중국 공산당 정치국 리셉션 등 고위직 참석 행사에 잇따라 불참하면서 실각설이 제기됐습니다. 리 전 부장의 혐의는 인민해방군에서 전략 미사일과 항공 우주 전력을 담당하는 로켓군 등을 겨냥한 군부 반부패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는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7일 이란산 석유와 석유 제품 운반에 관여한 아랍에미리트 업체 3곳과 이들과 관련한 선박 11척을 제재한다고 밝히고 이들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수출이 금지된 이란산 석유와 석유 제품의 거래와 운송을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한 달간 이란은 평화적 목적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면서 우리는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력의 모든 요소를 활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주요 7개국 G7은 이달 초 이란의 핵 농축 프로그램을 진전시키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이전할 경우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G7을 비난하면서 과거의 파괴적인 정책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무장조직 헤즈볼라 간의 전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수십 발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이스라엘 언론들에 따르면 27일 저녁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에 있는 이스라엘 군 기지를 향해 약 40발의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발사된 로켓 대다수는 아이언돔 방공망에 의해 요격됐다고 밝혔으며 이스라엘 경찰은 일부 로켓이 재산 피해를 유발했고 소방당국이 로켓 공격으로 인한 화재를 진압했다고 전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전날 밤 나바티에 지역에 대한 공습과 오늘 오전 대원의 목숨을 앗아간 레바논 남부 소호르에 대한 공습에 대응해 카츄샤 로켓 수십 발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23일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치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으며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25일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요아부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면전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